수용 1 구역 지정 도전 본격화 재개발 바람 부는 수영구라는 기사가 있어. 저번 주에 하려는데 못해서 수영구가 지금 이렇게 뜨고 있는 이유가 해운대구의 대안투자처로서 인기가 높다. 그리고 이달 들어서는 빌라 거래도 부산서 최다다. 어디 수영구가. 부산 수영구 곳곳에서 재개발 사업이 꿈틀거린다. 인근 해운대의 견조, 투입 비용이 적고 광안리 해수욕장과 수영강이 가까워 투자자의 관심을 받는다. 수영구는 평당가로 보면은 수영구가 해운대구보다 더 높아요. 평당가가. 많이 없거든요. 아파트들이. 해운대구는 정말 크잖아. 수영구는 좀 좁아요. 뭐라고. 해운대구는 반송도 해운대구거든요. 그 말은 아파트 가격이 우동의 아파트 가격하고 반송의 아파트 가격하고 가격 차이가 10배 날걸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해운대구 전체 평당가를 수영구 전체 평당가와 비교하면은 수영구가 더 높습니다. 수영구는 오는 25일 수영 1구역 재개발 정비 계획 수립과 구역 지정에 대한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해 설명을 낸다고 밝혔다. 요거 제가 저번 방송인가에 말씀드렸죠, 그죠? 수영 1구역 구역 지정 공람 공고 해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금 이걸 보기 위해서 넣은 게 아니고 들고 온 게 아니고 요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겁니다. 지금 수영구의 재개발 추진 현황 해가지고 잘 나와 있더라고요. 잘 보이시죠? 보시면. 현재 지금 이게 사전 타당성 검토가 통과된 지역에 대해서만 그 이후 단계에 대해서만 지금 좀 리스트업 해놓은 게 요 기사의 내용입니다. 아직까지 사전 타당성 검토 중이거나 사전 타당성 검토 아직 들어가지 못한 곳은 빼고 사전 타당성 검토 통과한 곳만 리스팅이 된 게 여기입니다. 자, 보시면 광안이고요. 이거는 이제 그 SK 드파인 맞죠? 드파인 들어와서 이거 올해 일반 분양할 거라고 예상되는 광안이고요. 얘는 착공 단계. 그 다음에 사업식 인가가 난 단계는 광안 A구역. 광안 A구역은 예전에 망미 2구역으로 불리던 그 자리죠, 그죠? 다들 아시죠? 이제 이런 거는 수영역이 여기죠. 수영역 옆에 여기거든요. 여기 이 자리가 광안 A구역, 망미 구역입니다. 여기도 유명한 데예요. 여기가 사실은 저 온천 2구역, 현재 동래 레미안 있는 그 자리, 그리고 저 레이 카운티 있는 거제 2구역 하고 거의 비슷하게 진행되었거든요. 이 자리가. 근데 온천 2구역은 이제 동래 레미안으로 건립이 되었죠, 그죠? 이제 거기 입주 1년 넘었고, 레이 카운티 거제 2구역도 올해 하반기 11월 달에 입주를 앞두고 있어요. 망미 2구역만, 광안 A구역이죠. 망미 2구역 여기만 아직까지도 관리 처분도 못 가고 있어. 이런 걸 보면은 그때 예를 들어서 온천 2구역을 선택한 사람과 망미 2구역을 선택한 사람은 지금 완전히 명암이 갈라져 있겠죠. 한 곳은 이제 다 입주해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한 곳은 아직까지 관리 처분을 못 가고 있는 아파트. 투자자의 속은 시커멓게 다 들어가고 있고. 여기입니다. 여기가 광안 A구역. 그 다음에 밀락 2구역. 이제 구역 지정된 데는 밀락 2구역, 그 다음에 광안 3구역. 이것도 제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밀락 2구역은 요쪽이죠, 그죠? 여기 보면은 민안초등학교 있는 요쪽이 밀락 2구역입니다. 요쪽. 그리고 광안 3구역은 요 부지죠. 요 수영중학교 위쪽에 요쪽 부지. 요쪽이죠, 그죠? 좀 길쭉하게 위에 있는 요쪽 땅, 요거. 맞죠? 예, 제가 알기로 맞습니다. 예, 요쪽. 여기가 광안 3구역. 한 번씩 제가 다 짚어드린 구역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전 타당성 통과한 데가 수영 1구역, 그리고 광안 4구역, 그리고 망미 7구역, 광안 5구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영 1구역은 제가 저번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디였어요? 수영 현대 위에 현대 위에 협성 르네상스 위에 요 입지를 말씀드려주고 요 입지. 여기가 수영 1구역입니다. 센텀 인근의 마지막 노른자, 마지막 미개발지 노른자 위 수영 1구역. 사전 타당성 통과했다. 그래서 이제 정비구역 지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광안 4구역. 광안 4구역은 저기 밀락 2구역 건너편이죠, 그죠? 아까 밀락 2구역 말씀드렸죠. 여기 수영역에서 요 동방 오리로 내려오는 요 길, 요쪽 우측편이 밀락 2구역이고 그 맞은편이 광안 4구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망미 7구역, 광안 5구역. 망미 7구역은 저번 주에 그 망미조공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렸죠. 망미 7구역은 여기도 마찬가지, 요 파크리치 아파트 보이죠, 그죠? 망미 포스코 더시아 파크리치 아파트 그 위쪽, 요쪽 지역. 여기가 망미 7구역입니다. 그리고 광안 5구역은 꽤 유명한 곳이죠. 광안 5구역은 여기 광안 쌍용 보이시죠, 그죠? 광안 쌍용 요 위에 요 입지, 여기가 광안 5구역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그 구역들 중에서 어디가 가장 좋아 보이세요? 되기만 한다면 입지상으로는 광안 5구역, 광안대교 뷰가 바로 떨어지는 광안 5구역이 많이 좋아 보이시죠? 그리고 수영 1구역, 그 정도가 요 중에서는 가장 탐나는 구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수영 1, 광안 5, 요 정도. 근데 얘들은 이제 다 완전 초기죠, 그죠? 초기 재개발이죠. 이제 사전 타당성 통과했으니까 정비구역 지정되고 추진이 만들고 조합 만들고 사업 시행인가 하고 관리 처분 나고 이주 철거 10년 코스, 10년 코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재개발은 속도전이거든요. 속도전. 속도가 지연되면은 진짜 투자자들의 속은 시커멓게 썩어 들어갑니다. 지금 여기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다 또 투자자잖아. 실거주로 들어가실 분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초기 재개발의 리스크와 그리고 리턴을 잘 생각을 해보시고 좀 접근을 하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사타도 통과 못한 것들은 여기에 리스트업이 안 돼 있는데 그 밀락 3구역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밀락 3구역이라는 것도 있는데 아직 사타 통과를 못했어요. 거기는. 그럼 광안리 일대가 전부 다 지금 재개발한다고 근거가 났다. 그래 보시면 돼. 그 중에 되는 데도 있을 것이고 안 되는 데도 있을 거예요. 앞에 망미 2구역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온천이나 거제이하고 같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시작했던 그런 구역인데 아직까지 관리 처분을 못 가고 있는 그 복불복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이 중에서 될 때도 있고 안 되는 것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잘 찾아보시고 사업성도 검토를 해보셔야 됩니다. 일반 건립 세대 수 대비해서 조합원 수가 너무 많으면은 그럼 일반 분양 수가 작다는 이야기잖아. 그럼 사실은 내 돈 내고 내가 짓는 거거든요. 사업성이 극히 떨어진다는 이야기지. 그런 것들도 잘 체크를 해보시고 접근을 하세요. 그래서 저는 초기 재개발은 별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하신다면은 추천을 드릴 수는 있겠지만 저라면은 최소한 조합 설립되어 있는 그런 것도 할 거 많잖아. 왜 굳이 초기 재개발을 하려고 해? 그렇다고요? 네, 수영 1구의 소식, 이 수영구의 재개발 소식 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것도 말씀을 해드려야 되는데, 초기 재개발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사전 타당성 검토 전에 쪼개기 하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게 사업성을 극도로 악화시키는 거거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광안 5구역 같은 거, 광안 쌍용 위에 여기 이 입지
어마어마하게 좋은 입지죠. 바로 지금 요 광안리 바닷가를 갔다가 바로 광안대교를 갔다가 남양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입지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좋은 입지죠, 이 입지가. 여기도 제가 알기로는 쪼개기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쪼개기가 여기도. 그래서 건립 세대수 조합원 수가 엄청 많아졌어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조합원 여기 살고 있는 주민이 1000명이었다면 지금 1600명, 1700명 수준까지 늘어났다. 그런데 실제로 건립하는 거는 2000세대다. 그럼 일반 분양 400개 정도밖에 안 나온, 300개 정도밖에 안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 중에서 임대 빼버리면은 실제로 일반 분양은 몇 개 안 나오거든요. 그런 상황이에요. 참 좋은 입지인데 그런 쪼개기가 말아먹었다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근데 좀 그런 부분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런 뭐 빌라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영하우스라든지 뭐 이런 뭐 광안 더 해즈 3차 이런 빌라들, 이런 빌라들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재개발 찬성을 하지. 왜? 빌라 쫓겨난 거 하나 가지고 있어. 10평짜리 빌라를 가지고 원룸을 가지고 있어도 입주권을 받으니까 무조건 찬성을 하지.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이런 단독주택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 보세요. 얼마나 커요. 그죠? 이런 단독주택들. 예를 들어서 이게 한 60평 정도를 봅시다. 그리고 그 위에 내가 2층 양호집을 지어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여기에 뭐 재개발을 한다고 동의서 받더니만은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버렸어. 그러면 여기에 옆에 있는 원룸에 사는 사람, 10평짜리 원룸에 사는 사람도 아파트 입주권 하나 받아요. 60평짜리 내 땅에 2층 양호집을 지어서 살고 있는 나도 입주권 하나 받아요. 아파트 하나 받아요. 1+1이 될 수 있겠지만 어쨌든 누가 동의하겠습니까? 빌라 사람들은 무조건 동의하지. 원룸 사람들은 무조건 동의하지. 단독주택에 사는 내가 동의하고 싶겠습니까? 안 하고 싶겠죠. 그냥 쪼개는 거야. 60평짜리 땅을 20평, 20평, 20평 3개로 쪼개고 위에 뚜껑 건물 따로 4개로 쪼개는 거예요. 그럼 입주권이 4개가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사업성이 극도로 악화되는 것들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내 같아도 이렇게 60평짜리 땅에 2층 양호집 내가 지어서 살고 있으면 내가 스스로 쪼개고 싶겠다. 억울하잖아. 그렇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개발의 것들이 알고 보면은 이런 단독주택을 가지고 있는 그분들의 그 땅을 수용해서 개발을 한 형태이거든요. 그래서 쪼개기가 뭐 무조건 나쁘다고 욕만 할 거는 좀 아닌 것 같다 하는 생각도 들고 좀 그렇네요. 좀 그렇습니다. 네.